히말라야 산맥 위쪽에는 티베트족이라는 민족이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 중 때론 통일된 나라에서 분열되어 서로를 향해 무기를 들고 싸웠지만 많은 시간을 정복이라는 이름의 침략자에 맞서 싸우며 단합하고 저항했으며 그들은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일부는 유목민으로 일부는 농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항 끝에 결국 청나라가 티베트고원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때도 청나라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티베트족은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자유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안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의 통치를 받던 여러 민족들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혁명과 함께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티베트족의 지도자였던 달라이라마 역시 당시 티베트 고원에 잔존했던 군사들을 몰아내고 티베트를 주권국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신해혁명 이후 영국에서 작성된 지도를 살펴보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건국한 중화민국은 청나라 영토의 일부를 계승했을 뿐 나머지 영토는 여러 민족들이 점령했으며 티베트 고원 전체는 티베트족이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 전체를 점령했던 티베트족은 자신들의 주권을 인정받기 위해 주변국과 여러 협정들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에는 당시 인도를 점령하고 있던 이 지역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국가, 영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쪽에서 침략하는 세력들을 막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티베트와 협정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두 정부 사이에 국경이 설정되고 티베트 정부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영국 공관이 설치되면서 영국은 티베트 정부가 주장했던 영토의 일부분을 인정했고 어느 정도 국가의 형태를 갖춘 정부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티베트의 그 어떤 땅도 티베트족에게 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와 영국 사이에 협정이 체결될 때도 중화민국은 청나라의 영토를 계승했다는 명분으로 두 정부 사이에서의 협정이 자신들과 무관한 협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지역의 영향력이 강했던 영국에 의해 티베트와 중화민국 사이에서 잦은 마찰과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티베트는 영국에 의존했고 영국은 중화민국을 압박해 티베트의 주권을 지켜두는 형식이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은 티베트 고원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티베트의 가장 우호적이었던 영국이 인도를 상실하면서 이 지역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티베트는 자신들이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향력이 사라진 이 지역은 세력과 각자의 이익에 따라 국경이 설정되면서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티베트 문화권이었던 이 지역은 4개의 서로 다른 영토가 되면서 티베트족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티베트족은 이 지역에서 언젠가 자신들이 자치하는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이 떠나간 이 지역에 생긴 신생 국가들은 티베트족이 자신들의 독립된 국가를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자국의 외교 이익에 충돌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침묵을 묵살하고 진압하거나 무시로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 지역에서 중화민국을 몰아낸 중화인민공화국은 청나라의 영토를 계승했다는 명분으로 티베트 문화권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후 티베트 고원 전체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길 원했습니다. 중국은 건국 초기 가장 먼저 티베트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력을 행사했으며 티베트족을 탄압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지역을 장악한 중국은 티베트족을 대상으로 중국과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려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초기엔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티베트족들은 저항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보일 때마다 이들을 빠르게 진압했고 일부 티베트족들을 자신들의 편에 끌어들여 내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인도는 독립한 직후 티베트와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티베트족들이 주장했던 영토에 대해 영국의 견해를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약속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인도는 당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파키스탄과의 문제와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의 여파를 우려하는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점차 티베트족을 무시했고 이 지역의 문제들을 티베트족이 아닌 중국과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인도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인도와 중국은 형제 국가라고 주장하며 티베트 영토를 중국의 자치구로 인정하고 중국 공산당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티베트족을 외면했습니다. 네팔은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티베트를 중국의 자치구로 인정했지만 중국의 탄압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티베트 난민들의 입국은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네팔에 도착한 티베트족이 공산화된 중국을 견제하기 좋다는 정치적 목표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티베트족이 네팔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부탄은 이 지역에서 티베트와 가장 많은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였지만 가장 약한 세력을 갖고 있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티베트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때 티베트 문화권인 자신들도 합병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빠르게 국경을 폐쇄하고 티베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지역에 새롭게 탄생한 신생 국가들이 보여준 일련의 입장이었습니다. 국가에 따라 입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새롭게 건국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티베트족을 원하지 않았고 이들에 의해 자국이 피해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티베트족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팔은 중국이 티베트 영토를 점령한 이후 빠르게 중국과 협정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맺었지만 티베트를 향한 공격성이 자신들에게 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이 지역에 등장한 미국과 이의 관계가 일치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미국은 네팔과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로 중국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팔에 막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팔은 자신의 땅에서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티베트족이 자신들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티베트족이 중국 공산당과 싸우길 원하는 미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네팔에서 저하운동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네팔 국왕이 민주주의로 선출된 내각을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강화하는 군주제 국가로 개편을 시도할 때 이를 묵인했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티베트 고원이 중국의 영토임에 동의했고 인도와는 평화우호 조약을 맺어 이 지역 내의 분쟁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을 하루빨리 정리할 목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면서 네팔의 입장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이 지역에서 티베트 방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떠나자 네팔은 자신의 영토에서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티베트 반군을 정리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약 9,000명이 넘는 티베트 반군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이후 네팔과 중국은 이 지역에서 어느 나라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네팔 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네팔 내전이 발발했을 때도 중국은 네팔의 공산주의자 대신 네팔 정부를 선택하고 지원했습니다. 부탄은 영국령 인도 시절부터 인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티베트족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행동하면서 많은 부분은 인도의 정책을 따라가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영국이 이 지역에서 물러난 이후 인도는 인도 동부와 서부로 있는 실리구리 회랑을 지키기 위해 부탄에 무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고 부탄은 중국이 티베트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중국에 합병될 것을 우려해 인도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무역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으로 자국의 이익과 무관한 티베트족을 최대한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중국과 함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도는 아주 잠깐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중국이 신장과 티베트 서부를 연결하는 장거리 도로를 건설하면서 이 관계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영국 지배 당시 설정된 국경선을 자신의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청나라와 중화민국이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중국에서 출판된 여러 지도에서 영국 정부가 설정한 국경선을 쓰면서 비공식적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영국이 설정한 국경선을 제국주의의 책략으로 규정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중국의 국경선으로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지역을 확인하기 힘들었던 인도 정부는 1958년 중국에서 출판된 지도를 통해 중국이 인도 정부가 규정한 국경선을 침범해 도로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인도가 네팔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 점차 네팔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네팔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인도는 네팔에 중국이 개입하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네팔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었던 소련 역시 이 지역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소련은 인도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중국 역시 인도의 정책에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두 나라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갈등이 점차 심해지기 시작했을 때 티베트에서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티베트족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959년 중국 내 티베트 봉기가 실패하자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게 됩니다. 인도는 달라이 라마를 받아들였고 같은 해 티베트 망명 정부가 인도 영토에 세워졌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과 인도는 이 지역에서 잦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인도는 티베트족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반대로 긴장감이 줄어들고 중국과 우호적 관계가 이어지면 인도는 티베트와 관련된 행사를 축소하거나 정부 관리들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정치적인 협상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지역을 떠났던 미국은 수십 년이 지난 2010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등장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자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티베트족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중국의 수출 무역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족에 대한 탄압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까지 세워진 티베트 내 보안 구금 센터로 불리는 수용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정부에 반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몰아넣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족은 지금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갖고 있는 독립된 국가가 세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가 티베트족의 의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대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